조홍은 조조의 사촌동생으로 조조가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할 때 그에게 합류합니다. 당시 조조는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모인 군웅들이 동탁군의 강함 때문에 진군하지 못하자 그들을 꾸짖고는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동탁군을 공격하여 평양에서 동탁의 장수였던 서영의 군대와 맞붙었는데 서영은 삼국지 극초반 한정 최강 무장이었기에 조조는 수많은 병조를 잃고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게다가 조조는 서영군이 추격해오는 와중에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이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조홍이 조조에게 달려와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조조에게 주었고 조조가 거부하자 조홍이 말하길 전하에 저 조홍은 없어도 되나 형님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조를 말에 태우고는 자신은 직접 걸어가며 조조를 보호합니다. 그러다 물가에 도착했는데 물이 깊어 그냥 건널 수 없자 물가를 모두 뒤져 배를 구해와서 조조와 함께 물을 건너 무사히 퇴각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조군은 한 차례 패전을 겪어 병사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병력을 충원해야 했기에 양주로 가서 모병을 했는데 마침 조홍이 양주자사 진원과 친했기 때문에 조홍은 직접 휘하 병력 1000여 명과 함께 진원에게 가서 정예 무장병 2000명을 얻어낼 수 있었고 단양에서도 수천 명을 모병한 뒤 조조에게 합류합니다. 그러나 조홍이 모집한 병사들은 이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조가 머물던 장막이 불에 탔고 조조가 직접 칼로 수십 명을 죽였으며 모반하지 않은 자는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가 서주를 정벌할 때 장막과 진궁이 모반을 하여 여포를 끌어들이자 조조는 서주에서 돌아와 여포와 전투를 치렀는데 불행하게도 큰 기근이 들어 군량미가 부족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조홍은 군사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군량미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결국 양곡을 모아서 군대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후 여포를 격파한 뒤 잔여 세력을 정리할 때도 여러 현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공도 세웁니다. 조조가 헌제를 영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조홍을 시켜 천자를 영접하게 했는데 위장군 동승이 원솔의 장수 장로와 함께 험준한 곳을 막고 있었기에 조홍은 천자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양, 장릉 지역의 여러 현들이 모반하여 장수에게 항복하자 조조는 조홍을 보내 이 지역들을 점령하게 했는데 조홍은 열심히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원소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세력 기반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점차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소군 책사인 허유의 배반으로 원소군의 보급로를 파악하게 되었고 전세 역전을 위해 조조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손우경이 지키는 오소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조홍에게는 본영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조홍은 조조의 명대로 원소의 주력군과 전투를 벌여 본영을 지켜내는 군공을 세우는데 조조가 오소에서 승리해 원소군의 보급로를 끊었더라도 만약 조홍이 수비에 실패해 조조의 본영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을 것이기에 조홍의 공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한 22년 유비가 장비, 마초, 오란 등을 하변에 보내 주둔케 하니 조조는 조홍을 출격시킵니다. 이때 당시 청나라 군대는 오란의 군대가 주력이었고 장비와 마초의 군대는 후방에서 위나라를 교란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한 23년 조홍이 오란의 군대를 격파하자 장비와 마초는 한중으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조홍은 부유했으나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가 태자 시절 조홍에게 비단 100피를 빌리려 했는데 조홍은 빌려주지 않았고 이 일로 조비는 조홍을 원망하게 됩니다. 조비의 뒤끝은 장난이 아니었는데 조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조홍의 빈객이 법을 어기자 그것을 꼬투리 잡아 조홍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이에 군신들이 힘을 합쳐 조홍을 구하려 했으나 조비의 뜻을 꺾을 수 없었기에 조비의 모친인 변태우까지 나서게 됩니다. 변태우는 조비를 불러 조홍이 양패 일대에서 활약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냐며 꾸짖었고 당시 조비의 부인이었던 곽황후를 찾아가 오늘 조홍이 죽는다면 내일 황제에게 조칙을 내려
너를 황후의 자리에서 패하겠다는 엄포까지 내립니다. 아무리 사페에 고집이 센 조비이지만 어머니가 질책하고 부인이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청하자 조비는 조홍을 면직시키고 관작과 봉토를 깎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비가 사이코인 게 조비는 조홍을 석방하면서 조홍의 집안에 있는 재산도 몰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도 변태우가 지적하며 꾸짖자 다시 조홍의 재산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조홍은 그 이후로 조용히 살다가 태화 6년에 눈을 감습니다. 조홍의 집은 매우 부유했고 게다가 조조의 친족이었으니 그 영향력이 엄청났기에 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빈객들을 거느렸습니다. 조홍 휘하의 빈객들은 그의 영향력에 힘입어 사고를 많이 쳤는데 앞서 조비에게 죽을 뻔한 것도 빈객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서 가규전 조석 진제공찬에 따르면 조홍의 빈객이 법을 어기며 세금을 거두었기에 공명정대함으로 이름 높았던 양패라는 인물에게 다리를 꺾여 죽임을 당했고 위서 만총전에서도 조홍의 빈객이 자주 법을 어겨 만총이 이를 처벌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홍은 미축, 노숙과 함께 삼국지 3대 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조조가 사공이 되었을 때 고향에 있는 가오들의 재산을 평가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고향의 현령이 조조 자신의 재산과 조홍의 재산을 같게 평가하자 조조는 불평하며 우리 집안이 어찌 자령과 같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요약하자면 조홍의 재산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데 왜 같게 평가했냐고 푸념한 것입니다. 조홍은 오소의 순우경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합이 토항하러 오자 의심을 하여 그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옆에서 순유가 무슨 연유로 의심을 하냐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장합의 토항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조홍의 딸은 대단한 미인이었는데 순욱의 아들인 순찬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순찬은 외모지상주의를 실천하는 인물이었기에 대단히 행복해했는데 몇 년 뒤 조홍의 딸이 죽자 순찬은 매우 슬퍼했고 이후 몇 년간 시름시름 앓다가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홍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